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면서 강원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시대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 양육 정책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임미선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 의원과 함께 이 문제와 더불어 두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임미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와 강원도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미선 의원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작년 8월경에 제가 이 헬로 이슈 토크에 도청 신축 부지와 관련해서 출연을 한 이후에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인데요.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네, 이지영 의원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이지영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주셨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강원도 의원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신 만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 11대 도의회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었는데요. 도의회 청사 앞에 표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9분의 초대 도의원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써져 있는데요. 이 표지석을 처음에 보고 나서 정말 말로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도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뤄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표지석 무게 이상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네, 저는 지난주에 행사장에 갔더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강원도 의원 뭐 땡땡땡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이라 하니까 생소하고 좀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낙후되고 소외받아 왔지 않습니까? 네. 4개 규제에 대해서 관련된 정부로부터 여러 고난을 이양을 받게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강원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방향으로 그 확장된 의회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 역동적인 비상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특히 도의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두 분의 여성 비례대표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되었는데요.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 의원은 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임미선 의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영 의원님은 한마디로 준비된 의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아주 똑소리 날 정도로 그 본인의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도내 의료 취약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고성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의 현안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계시고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의원님들과의 그 소통도 매우 잘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아주 유능한 의원님이십니다. 장래가 기대되는 유능한 이지영 의원님도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시고 저희 우리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처음 만나뵌 게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 대표 비례대표로서 TV 토론회에서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말씀을 잘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도의회에 들어왔더니 변호사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최초 의원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괜히 말씀을 잘 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활동과 아울러서 입법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 법률적인 이해도나 이제 정책 접근에 있어서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제일 소통과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참 마음으로도 좀 인품도 좋으시고 따뜻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 잘 들어봤고요. 이제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도민께 내가 어떤 의원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정치 입문과 의회 입성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치에 입문한 그 시기는 2014년도에 지방선거로 제가 출마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춘천시 퇴계동을 지역구로 해서 제가 도의원으로 그때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153표 차이로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주변 분들이 오히려 그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그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표 차이도 당연히 실력이고, 무엇보다 선거라는 것은 주민의 마음을 오롯이 얻어야 되는 일인 만큼 이게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본연의 업무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좀 저희가 그 경력을 잘 닦아왔습니다. 그러다가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요.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역사가 있어 오셨군요. 당선과 낙선을 둘 다 경험해본 의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네. 자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정치인이 되자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국회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필요한 그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좌절의 순간도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좌절의 이유가 그 정치인의 생명이 표로 연장이 되는 것인데 소수의 의견만 대변하다 보니까 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것이 저는 적어도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의원이 되고 싶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이 되고 나서도 소외 계층이나 소외 지역의 작은 목소리를 더 찾아다니고 그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도민 여러분들 누구나 함께 소통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도의원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자기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미선 의원께서는 강원도의회 첫 변호사 출신 의원으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지영 의원께서는 최연소 강원도 의원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어떤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고성군 출신 비례대표입니다. 우리 그 강원도 의정사상 최초로 군 단위 출신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군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좀 힘에 보태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열악한 의료환경 문제라던가 이제 접경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또 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그 취약계층의 현장 속에 직접 소통하면서 관련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아가 봤을 때 경로당 곳곳에 노후화된 그 냉난방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번에 그 경로당 냉난방기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장애인 단체의 경우에는 이동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식이 오래돼서 운행 도중에 그 시동이 꺼지는데도 그런 차를 지금 이동 수단으로 지금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차량 등 예산에 지원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최연소 도의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최연소 도의원이고 청년 도의원인데 18개 시군의 청년의 소통의 역할을 다하고 싶은데, 지난 1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소통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더욱더 그 청년들 위주로 이제 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임미선 의원님. 네, 자평을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굳이 뭐 자평을 하자고 한다면은 쉼없이 달려왔다.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의회 업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물론 뭐 해야 할 공부라든가 연구 과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과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잘못되거나 간과된 그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지적 또한 저희가 뭐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소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론 기고라든가 업무 보고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통한 원인과 해법을 모색을 하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요즘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는데 올해 제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 기고를 좀 통해서 앞으로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제가 16년 차 변호사이거든요. 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이제 잘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동안의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먼저 임미선 의원께서는 최근 강원도 인구 정책에 대한 제언을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소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로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해당이 되죠. 강원도의 출산율은 사실 이보다는 조금 높은 0.97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2022년도에 강원도 출산 지원 정책의 예산은요. 전년도보다 67.1%포인트가 늘어난 1,857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합계 출산율은 2, 3분기 연속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출산율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의료, 주거, 일자리 이런 어떠한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보다 앞서서 저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원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현재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 정책이 총 112개입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복되거나 인구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인구 정책이다라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적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출범은 했지만 그 자체로 또 저절로 인구가 느는 건 아닌 만큼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인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강원도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강원도로 유입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강원도에 있어야 하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요. 최근에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봤는데 월급 300만 원에 서울에 거주하겠느냐, 월급 500만 원에 지방에 거주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청년들이 후자를 선택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비추어서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고소득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보장된다라는 인식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펼쳐져야지 강원도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이 수반되는 특별자치도 만들기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 정책이 인구 정책인 시대인 것이죠. 좀 인프라도 확보되고 인식도 개선되면 이제 인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기업이 일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지영 의원님의 경우에는 고성 지역 출신이신 만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를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구 200만 강원도를 위해서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고성의 경우에는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면은 30-40분 걸리는 그 속초 의료원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영동 북부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센터인 속초의료원의 경우에는 야간 진료 및 소아병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원도 40%, 속초 40%, 고성 10%, 양양 10%로 십시일반 그 예산을 모아서 전담 그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간 진료나 야간 진료 오후 11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휴일이나 오후 11시 이후에는 그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미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에서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또 강릉병원까지 떠밀려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뭐 속초 고성 등 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다시 떠나가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이 부분 개선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속초의료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의료진이 충원이 되어서 정상 운영이 되어 있지만 언제 또 의료 공백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진 공백 발생의 경우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임시 파견 의료진 협력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제가 간사로 있는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연구회에서도 정책 연구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범 사례 중심으로 연구 용역을 하여서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특례 발굴 차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열악한 의료 환경 문제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두 분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인 조례 재개정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임미선 의원께서는 이번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가장 조례 발의를 많이 하신 의원님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그동안 어떤 조례들 이제 발의하셨는지요? 네. 뭐 순위를 이렇게 저는 하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조례 발의를 많이 한 의원이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직 소방 공무원의 자녀 장학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소방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고요.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 그 이용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그 밖에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조례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 그 2월 달에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그 출연금에 대한 그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현재 이들 기관에 그 도비가 한 400억 원이 넘는 도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는 관계로 각 기관이 집행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실정인데요. 이에 저는 강원도가 지급한 출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출연금에 대한 도의의 정산 보고 절차를 담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요. 올해 지급된 출연금은 2024년부터 그 정산 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에 재정 건전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의회 감시 기능에 충실한 조례. 네, 그렇죠. 거네요. 예,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그런 조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두 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